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임신일입니다. 예, 금은 원숭이가 나타나는 그런 날이네요. 바로 뒤에 원숭이가 나타날 것 같죠. 여기 아침적으로 이제 많이 시원합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덥습니다. 아마 중국 쪽으로 태풍이 많이 가서 이쪽으로 고이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의 그죠 베세트 장관이 그죠 어떤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봉쇄도 하기 전에 물가가 치솟고 인플레 인상이 엄청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가고 휴지 하나 사는데 월급 반을 하나 들을 정도로 돈이 그렇게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걱정입니다. 이 미국의 경제 제재라는 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저렇게 살아도 그저 폐쇄된 나라에서 이렇게 살지만 이란은 좀 다르죠. 이란은 그 석유를 수출해서 사는데 경제 제재를 해버린다면은 모든 그죠 지금까지보다 더 강도를 높인다 합니다. 그럼 모든 내가 그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다 문을 잠궈 버리니까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란 한 판, 휴지 하나, 정말 그죠 식용유 하나 사는데 엄청난 리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란의 그 화폐 단위 리알이죠, 그죠? 그 돈이 아마 휴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또 그 혁명 수비대는 저것 탓이 아니고 전쟁 탓이 아니고 행정 수반 그죠 행정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또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핑계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족쳐야 되지 선거관리위원회 납품하는 그죠 공장 이런 데를 족친다고 하니 또 과거 아닙니다. 그죠 이제 와서 업체 찾아다니면서 가공 거래했다고 자백하라고 윽박 지르고 다닌다고 합니다. 원래 순서는 선관위 실사 지금부터 조사해 가공 거래 혐의를 잡고 그 다음 협체를 통해 확인하고 피해자를 불러 추궁해야 하는데 그죠 양심 품은 한 놈이 자기 살려고 그제 앙심입니다. 앙심. 다른 자원봉사들에게 누명 씌우는 걸 알지 못하고 가공거래라고 단정한 후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하고 자원봉사들을 불러 강압수사를 하다가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 뒤늦게 짜맞추기 위해 업체를 찾아다니며 가공거래했다고 억지 자백을 강요한다고 있네요. 이런 무지하고 수사의 예비치도 모르는 무지박지한 경찰에게 막중한 권한을 준 이재명 정권도 공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참고 지냈지만 이런 무도한 경찰, 무도한 정권에 대해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나를 소환하거라. 죄가 있다면 내가 들어가마. 내가 오세훈 시장처럼 어수룩하게 당할 사람인 줄 알았나.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조현철 외신 대변인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볼지 모르겠으나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정원 이후 아무 말도 안 했으면 판이 확장될 수 없었다. 그때 안철수 의원이 이미지는 너무나 지루하고 어룩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안철수의 얼씬도 하지 마라 발언이 그냥 나온 줄 알지만 재미없는 캐릭터가 센 발언을 던진 건 누군가 연출이었다. 전반적인 전략만 제안드리지 내가 일일이 메시지를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판단은 온전히 안철수 의원의 몫이다. 그때 내가 안 의원 측에 부탁했다는 걸 의도적으로 흘린 이유는 재미없는 안철수 캐릭터에 불을 붙여 한만구와 조중동을 집중 숙이고 명분 없는 싸움에 한동훈이 제 손으로 조중동을 움직여 무덤을 파괴하려는 전략이었다. 내 역할은 단 번개탄 혹은 MSG라 부른다. 물론 안철수 의원이 대권 주자급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싸우는 분이라 싸우실 걸 짐작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 날 걱정해 주시며 수많은 분이 연락을 주셨으나 내 의도적인 개혁이었음을 이제 밝힌다. 수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웬만한 수는 다 봤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연출과 기획은 전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친한계는 지들 손으로 무덤 파는지 모르고 열심히 파더라. 하하하. 이 이야기를 굳이 지금 쓰는 이유는 연출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제이라 오랑캐는 오랑캐를 잡는 거 그죠? 또 어제는 더 큰 어제를 내놔버리면 그 어제가 덮어버리죠. 바로 장동영 대표가 그죠? 바로 큰 어제를 내놨죠. 당협위원장을 당원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겠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제 기득권
기득권 세력들이 난리 법석을 지닙니다. 자기들 당협위원장을 갖고 있어야만이 또 다음에 배지를 달 수 있는데 그것을 당원들 손으로 당연한 얘기죠. 직선제를 하겠다 하니까 이제 길길이 낫대는 거죠. 자기 밥에 숟가락 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이 기득권 세력들의 그런 마음들이죠. 이 여자들은 참 간사한 그런 간신배들입니다. 정말 그릇이 큰 사람들은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러면 장군 멍군을 쳐야 되죠. 직선제 하자. 뭐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이겨버리면 장동희 대표를 누를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겁이 나서 오히려 똥 무는 개처럼 질질 싸면서 오히려 그 직선제를 피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고 자기가 그만큼 지역구를 다스리지 못했는 거고 그냥 기득권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거죠. 당원의 어떤 심판을 받을 자신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지금처럼 지명해서 그렇게 해서 가겠다 이런 어떤 속셈이 보이는 거죠. 대로는 군자 행위죠. 그래서 이 큰 뜻을 보고 큰 길을 가야 되는데 요 새길로 돌아다니는 이런 국민의힘 이런 자들은 정말 크게 될 수는 없다. 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저희도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불러가 지랄들 한다는데요. 그 법제처장이 나와서 사법부 수장을 예의를 다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너가 잘못하면 이재명 재판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포석이 걸린 그런 선전포고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옛날에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으면 파기 자판을 했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없겠죠. 그래서 그만큼 예의를 다 해줬는데 너희도 까부지 마라. 그러면은 물론 대부분에서 그 재판을 하는 건 아니지만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재판에서 무언의 압력은 뭡니까? 인사조치를 대법원장은 인사를 할 수가 있죠. 법제처장하고 인사를 해서 저 구석에 몹쓸 대로 보내볼 수도 있죠. 저 사람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 가는 거, 지방 가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지방 가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자들도 만약에 강하게 나가면 적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인데 사법부 수반을 사실은 대통령하고 같은 급이죠. 요즘은 이제 헌재 소장, 헌법재산 소장하고 사부 요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대통령, 국회의장, 그다음에 대법원장, 헌재 소장. 그다음에 더 넓게 가서는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보서 5부 요인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이런 순으로 나가겠지요. 예. 그러나 상권 분립이 확실한 우리나라에서 사법부 소장을 저렇게 무슨 조롱하듯이 김문석이가 조희대 씨 이지랄하는 거는 저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태규 의원이 나와서 김민석 씨 이라니까 길길이 날뛰고 지랄하는 거. 예. 그거는 뭡니까? 저거 하는 거는 다 괜찮은 게 자들은 이 좌파 이 속성 자체가 내로남불이 그냥 몸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냥 아니면 그만이에요. 저 사람들은 법도 만들어서 아니면 그만이고 피해를 보든 말든 국민이 어째 되든 미리 그것을 보완하고 뚝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만 먹고 터지면은 모뚜기 터지면 다시 막으면 되지. 여기 또 심어놓고 고구마 심어놓고 멧돼지 다 훔쳐가고 나면 그때 철저히 만들면 되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일 상품 ETF를 만들어서 이 대부분 국민이 정말 반찬값 학원비라도 담배벌이라도 해보려 하다가 정말 낭패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2030에서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40%가 붕괴가 되고 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지금 붕괴가 될 수가 있다. 떨어지는 것은 새는 날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가짜올 수 없이 여러 군데서 무너지는데 그것이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하고 연결돼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그죠? 이 실종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거기다가 또 뭡니까? 지금 시신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하는 짓거리, 경찰이 했는 짓거리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저게 경찰이냐 싶죠. 정말 저런 자들에게 우리 목숨을 맡겨놓고 우리 가정을 맡겨놓고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구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누군가의 누나, 외삼촌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야. 우리의 일이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행방불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잠시 연락만 안 돼도 정말 예간장이 타고 녹는데 그죠? 사라지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고 CCTV도 안 보이고 경찰은 딴 데 가서 알아보라 그죠? 이 지랄하면 정말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 아닙니까? 그 장민아 씨 애인이 다시 찾아가서 걔도 그죠? 이제서야 또 뭡니까? 그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너가 마음대로 그죠? 다른 데 가서 물어봐라 이런 경찰관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처근이 없는 거죠. 그것이 국민의 세금 받는 자가 일 처리가 귀찮아서 대충 마무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참 그래서 이래서 보안 조치가 있어야만이 이런 것들도 참 조심이 돼야 견제가 없고 한쪽은 경찰이 힘이 실리면 이런 문제가 점점 더 불거지지 않겠나 참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누군가에는 우리에게도 손자 손녀가 있고 아들 딸이 있는데 그저 그네들이 살아갈 세상에 저는 무법천지가 되고 또 저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장민아 씨도 이거 지문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타살 혐의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흘리고 있는 뉴스를 흘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CCTV도 다 삭제가 돼버리고 그죠? 그래서 또 무슨 또 깜깜이가 있는지 무엇을 덮으려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지문은 왜 없어지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그냥 좀 시신이 오래돼도 지문은 살아 있거든요. 누군가가 훼손을 시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보안 수사권이 이것이 없으면 정말 앞으로 많은 서민 피해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시민 참 걱정도 됩니다. 또 중국인들이 저렇게 팔을 치고 다니는데 이제 중국인 욕만 해도 그죠? 잡아간다 하고 손해배상 물린다 하고 입 벌고 입에 자갈을 먹이니 이제 말도 함부로 못하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2030 시대는 지금 뭡니까?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지는 새는 날개가 없다. 사람은 뭡니까?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불이키죠.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는 시대는 지금 옛날에 일제시대가 아니죠. 이 국민은 많은 고등교육을 받아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또 이 좀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당하고만 살진 않는다. 또 저 이란처럼 그죠? 저렇게 당하고만 국민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죠? 그래서 또 참 지금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는데요. 서울의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아무리 그죠? 조그만 법을 만들어서 좀 올려봐야 그죠? 그것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든 국회 의사당이든 대법원을 이전하면 그죠?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전을 되고 또한 그죠? 또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또 이 공공 임대주택을 지으면 엄청나게 그죠?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죠. 또 나라를 위해서 국민에서 희생한다는 의미도 보이겠죠. 그러나 저 서울 시민에게 이 좋은 공기를 주는 용산공원을 건드는 것보다는 국회의사당이든 청와대를 움직이면 상징적인 의미 커서 거기서 이미 부동산이 가격은 출렁인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과천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그죠? 그 경기도 놔둘 필요 뭐 있습니까? 어차피 일도 하지 않는데 저 시골에다 갖다 놓으면 되지요. 그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월급도 많고 꿈의 직장이라서 그죠? 전라도나 경상도 꼴짝이 갖다 놔도 안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사람 모집하면 줄을 쓸 겁니다. 그죠? 저런 곳은 특히 저 시골로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그러면 관리하기도 좋잖아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외길이니까 저 시골에 갔다 오면 누가 들락날락 하는지, 트럭이 몇 대가 들어가는지, 그죠? 누가 선거에 있는 함을 옮기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 시골에 갖다 놓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경기도 비싼 그 과천에 놔둘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팔봉쌤입니다.